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치외법권지역이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7차례의 선관위 경쟁 채용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전체 채용 비리는 무려 878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의 124회 경력 채용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 절차 위반이 216건이 드러났습니다. 시도선관위를 지휘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이 모양이었으니까 선관위는 전체가 한 통속으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비리백화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 그리고 입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직원들끼리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국민들 세금으로 가족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선관위 서부에 뭐가 들어있던지 자기들끼리 보안 유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이 27일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직무감찰이 위헌 위법이라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도 처벌할 길이 없어지지 않나 걱정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밝힌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으로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덜러리로 세워졌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부터 얼마나 감출 것이 많았으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 친인척을 위주로 선출을 했을까요? 이 대명천지의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21년, 2022년 경력 경쟁 채용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면서 선거만 잘 채우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빠 찬스라는 비판까지 받은 배경에는 내부의 이런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작용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근인 인천선관위의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 제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한 명 늘리거나 또는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공고와 다른 기준의 서류 심사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 시험위원을 김세환 전 총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위원을 구성하면 결과는 뻔하겠죠.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도 특혜 채용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 자녀만을 대상으로 내부위원만 면접시험 등에 참여시키는 비다수 경쟁 채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인 채용을 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시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깔아뭉갰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부터 앞장서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시도선관위의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선관위 내부에 채용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소속 직원 친인척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허위 답변을 제출하고 또 축소 보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2022년, 2023년 고위직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특혜 사실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위법 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또 심각한 복무 위반을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인사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선관위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를 출국하고 817일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183일은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그리고 공가인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서 급여 3,800만 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 조직, 복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총 37건의 위법 부당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서 전현직 32명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는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치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부 비리는 물론이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경인데 헌법재판소는 또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은 물론이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시적이고 확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의 막연한 아빠 찬스를 적발한 감사원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그런 처지입니다. 현재 이번 결정은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나쁜 짓은 있는 대로 다 저질러 놓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이건 선관위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헌법기관들은 정말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